오늘 강의에서는 C 스타일 배열 및 배열의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순회 같은 경우는 일반 포문과 범위 기반 포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의 원소를 가진 정수형 배열 어레이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레이 0에는 1을, 어레이 1에는 2를, 어레이 2에는 3을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배열의 첫 번째 인자가 1이 아닌 0부터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첫 번째 요소의 인덱스는 1이 아닌 0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3개의 원소를 가진 배열을 선언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레이 3을 이렇게 값을 할당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러를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실수로 프로그래밍을 잘못한 것을 이렇게 컴파일하는 시간에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잡혀야 되는 에러가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잡혀야 되는 에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컴파일러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에러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프로그래밍 방식을 피하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최대한 안전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배열을 순회하는 방식은 이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일반 포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배열의 사이즈를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 이렇게 요소들을 접근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출력해보면 정상적으로 1, 2, 3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배열의 사이즈가 변하게 되었을 때 순회하는 코드도 같이 수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점에서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배열의 사이즈가 4로 변경이 되고 제가 네 번째 요소에 이렇게 숫자 4를 집어넣었을 때 원래 이 코드가 의도한 바는 이 어레이의 모든 요소를 출력하는 거지만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1, 2, 3, 4가 아닌 1, 2, 3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도 이 어레이 사이즈에 맞춰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동시에 같이 수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수를 하면은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프로그래밍은 비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기존의 4에서 이처럼 3으로 변경이 되었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경우는 컴파일러에서 에러로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총 3개의 요소를 이 어레이에 할당을 했지만 네 번째 요소를 접근했기 때문에 발생한 에러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포문을 돌게 되면 i가 3일 때 메모리가 할당되지 않은 네 번째 요소가 접근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1, 2, 3이 출력되고 define 되지 않은 이상한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프로그램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영역 안에서 비어있는 영역에 이렇게 어레이 0 값이 1이고 두 번째 요소인 2, 세 번째 요소의 3 이런 식으로 값이 할당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네 번째 엘리먼트를 할당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프로세서가 봤을 때는 이 메모리는 사용되지 않은 메모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이 메모리는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메모리가 여기에 할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프로세서 관점에서는 이 메모리가 할당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다른 메모리가 할당이 될 때 이곳이 비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메모리가 할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당이 되면 이미 사용이 된 메모리에 대해서 메모리를 할당을 한 거기 때문에 메모리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호된 메모리를 접근하였습니다 라는 메모리 충돌 에러가 발생을 하고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발생하는 에러를 저희가 컴파일 에러가 아닌 런타임 에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런타임 에러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에러가 매우 위험한 이유는 프로그램이 매번 실행이 되면서 어떨 때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는 이 위치에 할당을 하고, 어떨 때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는 이 위치에 할당을 하고, 어떨 때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할당이 됩니다. 이거는 운영체제의 메모리 할당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현되었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이렇게 비어있는 메모리에서 적절하게 메모리를 할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코드가 실행이 될 때 매번 동일한 위치에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할당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아까와 같은 메모리 충돌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어쩔 때는 발생을 하지 않고, 어쩔 때는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초기 단계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매우 랜덤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디 위치에서 이 메모리를 잘못 활용을 했는지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런타임 에러도 만약 매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매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 런타임 에러는 매우 쉽게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발생하고 어떨 때는 발생을 하지 않고 심지어 발생되는 코드의 위치도 매번 다르다고 하면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러한 저희가 실수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한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제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처럼 사이즈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권장드리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포문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 사이즈를 모르는 경우에 배열의 사이즈를 얻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ize of 함수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size of array 나누기 size of array의 첫 번째 요소를 통해서 전체 배열의 사이즈를 첫 번째 원소의 크기로 나누어서 배열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1, 2, 3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가 배열의 사이즈를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하여도 이 변경된 사이즈만큼 순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1, 2, 3이 아닌 1, 2, 3, 3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이즈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size of가 아닌 사이즈를 이용해서 전체 배열의 사이즈를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면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4개의 배열 요소를 모두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size of를 이용하거나 사이즈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레이의 사이즈가 변경이 되어도 변경된 사이즈에 맞게 어레이의 모든 요소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중에 변경된 어레이의 사이즈에 맞게 전체 요소를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가독성이 좋은 사이즈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를 1233이 아닌 1234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 포문이 아닌 범위 기반 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기반 포문은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이 사이즈 오프와 사이즈를 이용한 방식처럼 어레이의 모든 요소를 접근해서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멘트는 배열 어레이에 각 원소를 복사해서 저장하고 출력을 합니다. 이걸 메모리 관점에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1, 2, 3, 4라는 값을 가진 어레이가 있고, 이 어레이에 복사본 엘리멘트가 1이 생성이 되고 출력을 하고, 그리고 이거와 동일한 복사본 생성이 돼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또 이 3의 복사본이 생성이 돼서 출력을 하고 4의 복사본이 생성이 돼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직접적으로 이미 생성된 이 메모리를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복사본을 만들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별도로 생성하기 위한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범위 기반 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위 기반 포문에 앞에 const를 붙여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이 어레이 첫 번째 요소에 복사본을 만들어서 출력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복사본을 만들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const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엘리멘트를 읽기 전용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읽기 전용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는 이 포문에서 이 엘리멘트를 읽기로는 쓸 수 있지만 값을 변경할 수는 없음을 의미합니다. 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러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범위 기반 포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엘리멘트에 레퍼런스라는 키워드를 하나 붙이는 버전입니다. 이 레퍼런스는 이 엘리멘트가 이 어레이 요소의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참조한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엘리멘트는 이 어레이에 복사본을 만들어서 출력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 어레이의 요소를 접근을 해서 출력을 하고, 또 접근을 해서 출력을 하고, 접근을 해서 출력을 하고, 접근을 해서 출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별도의 메모리가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메모리 생성을 위한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저희가 이 어레이를 수정을 하지 않고 읽기 전용으로만 쓰고 싶었는데, 실수로 이 포문 내부적으로 이 엘리멘트를 통해서 이 어레이의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범위 기반 포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레퍼런스의 앞에 const를 붙인 버전입니다. 저희가 이미 const가 의미하는 바와 이 reference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이 const reference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아마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reference와 마찬가지로 어레이의 요소를 직접적으로 복사해서 출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접 접근을 해서 원소를 출력하기 때문에 메모리 복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onst가 있기 때문에 어레이를 읽을 수는 있지만 수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레이를 읽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const reference 방식을 이용하는 게
메모리 복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 데이터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걸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범위 기반 포문에서 이 엘리멘트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각각의 엘리멘트 값을 이렇게 100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엘리멘트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기존과 동일하게 1, 2, 3, 4가 출력된다입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엘리멘트를 100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1, 2, 3, 4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기존처럼 이렇게 1, 2, 3, 4를 가진 어레이가 있고 이 포문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첫 번째 엘리멘트가 어레이에서 접근을 해서 동일한 값을 가진 1을 복사를 합니다. 이 복사된 얘가 이 값을 지금 100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복사본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이 복사본에서 2를 100으로 바꾸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과 4에서도 이 복사본을 생성을 하고 이 복사본에서 값을 100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 포문이 끝나게 되면 이 int는 이 포문 내부적으로 생성이 된 거기 때문에 모두 메모리가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문에서는 여전히 이 어레이는 1, 2, 3, 4기 때문에 1 복사본 메모리를 생성을 해서 출력을 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생성을 해서 출력을 하고 마지막 4도 생성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1, 2, 3, 4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문을 저희가 const로 바꾸게 된다면 보시다시피 const는 있기 전용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기 전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const 키워드를 붙이게 되면 실수로 코드 내부적으로 수정을 하는 상황을 미리 컴파일 타임에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int가 아닌 레퍼런스 엘리멘트를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엘리멘트가 어떻게 출력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100, 100, 100, 100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거는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포문이 실행이 되었을 때 이 첫 번째 엘리멘트가 이 요소를 직접 접근을 해서 100으로 바꿔주게 되고 이 두 번째에서 엘리멘트가 얘를 직접 접근을 해서 또 100으로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요소들도 직접 접근을 해서 메모리 복사 없이 기존 메모리에 있는 엘리멘트들을 수정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포문이 끝난 다음에 엘리멘트를 출력을 하게 되면 1, 2, 3, 4가 아닌 변경된 값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메모리 복사 없이 있기 전용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레퍼런스를 써서 메모리를 생성을 하지 않고 직접 접근하도록 하고 직접 이 메모리를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const 레퍼런스를 이용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C 스타일의 배열과 일반 포문 그리고 범위 기반 포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벡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벡터의 경우는 C 스타일 배열 대비 안전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